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들 역사 수업 선생님 윤수일 선생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역사 수업, 오늘은 광개토대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광개토대왕 누구나 잘 알고 있죠?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그 왕이 가졌던 진정한 용기, 굳은 의지를 가진 영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광개토대왕을 우리가 공부해 봄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넓은 영토를 차지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도 광개토대왕 같이 큰 꿈을 꾸어서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어린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어요. 자, 오늘 보세요. 아주 늠름한 광개토대왕을 연기했던 배우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왔던 드라마 중에 한 장면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한 사람이 꿈을 꾸면 한낱 꿈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만일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래요.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그 꿈을 모든 사람이 함께 가지게 되면 뭐가 된다?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광개토대왕이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고구려 사람들의 귀한 마음을 통일했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합심했기 때문에 큰 나라를 뭐 할 수 있었다? 이룰 수 있었던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세요. 그 꿈을 누구예요? 친구들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현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보면 광개토대왕의 인물도입니다. 진짜 광개토대왕을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광개토대왕이 참 선생님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젊은 날에 요절했어요. 40이 안 돼서 죽었어요. 근데 정말 이 사진을 보면 얼마나 늠름한지 모릅니다. 칼도 크지요. 투구도 아름답죠. 그냥 골격도 튼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광개토대왕 인물도, 즉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들, 인물하는 정확한 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얼마나 광개토대왕이 늠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늠름한 모습 보여주기를 원해요. 자, 보면 고구려는 북쪽으로는 중국, 남쪽으로는 백제와 싸움이 많았다. 하지만 고구려는 영토를 지키고 계속 넓혀갔다는 거예요. 결국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영토를 점점 넓혀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을파수와 같은 충신, 백성을 위한 제도를 펴 나라를 안정시키고 중국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 나라를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여기에 누가요? 광개토대왕의 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강한 나라로 누가요? 광개토대왕이 자리를 잡으는데 헌신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느 날 아버지가 부릅니다. 아버지 저를 부르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드디어 나의 뭐가 되어야겠구나? 태자가 되어야겠구나. 태자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 다음으로 왕이 될 자리에 앉는 사람을 태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담덕이라는 것은요, 광개토대왕의 어릴 적의 이름입니다. 담덕. 오늘 문제로 나옵니다. 다시요. 자, 광개토대왕의 어릴 적 이름이 뭐라고요? 담덕. 그렇습니다. 태자로서 담덕이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자 뭐합니까? 광개토대왕, 담덕이죠. 담덕이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근데 왜 갑자기 호랑이 그림이 나타났을까요? 담덕이 태자로 임명받자마자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아버님이 저를 태자로 삼아주셨으니 제가 담내로 가서 호랑이를 잡아오겠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밤 깊은 밤 호랑이가 사는 곳에 가서 호랑이가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근데 저기서 어슬렁 호랑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담덕이가 화살을 탁 쏘가지고 그렇죠. 호랑이 입장에서 쟤는 것이 나를 잡겠다고 하려고 담덕 호랑이 손사같이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야. 후닥닥. 담덕은요 놓치지 않고요 탁 칼을 잡았고 정확하게 호랑이의 이마에 가지고 탁 관중을 시키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다가 호랑이가 달려다가 그냥 화살을 맞아서 쿵 하고 뭐 했을까요?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담덕이 그때 외쳤다는 거죠. 뭐라고요? 너는 짐승의 왕일지 모르지만 나는 사람의 왕이 될 큰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태자로서 담덕은 아버지가 태자 삼은 것의 은혜를 감사해서 호랑이를 잡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요 호랑이를 잡아온 담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는 정말 용맹한 왕인
사람이구나. 너는 앞으로 신이 내려질 큰 인물이니까 이 고구려를 크게 왕성하게 뭐이구나 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담덕의 옛 일화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호랑이 그림입니다. 자, 광개토대왕의 영토확장. 즉 광개토대왕하면 뭐라고요, 여러분들? 영토확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영토를 확장시킨 왕이 누구라고요? 광개토대왕. 고구려의 가장 큰 왕 중에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면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로 광개토대왕이 어디를 정복하려고 하냐면 바로 백제의 관미성이라는 것. 지금은 경기도 파주시의 오두산에 있는 관미성을 갖다 함락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담덕의 할아버지가 이 관미성 싸움에서 그만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죽으면서 사랑하는 아들 담덕아, 너희 할아버지가 백제를 공격하다가 그만 전사하셨으니 넌 꼭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다오 죽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담덕은 언제든지 내가 꼭 백제를 함락시키고 말이라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첫 번째 성이 어디면 관미성이었어요. 근데 관미성은요, 뒤에는 산이 있고요, 앞에는 강이 흐르는 천혜의 요새였어요. 또 뭐예요? 관미성은 백제가 중국과 해상무역을 하는 관문이었다는 거죠. 강을 타서 뭐예요? 서해를 가서 중국과 교역할 수 있는 아주 큰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광개토대왕은 백제의 이 관미성을 침략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자, 관미성이 진짜로 어떠면 당시 보세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그죠?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강이 있어요. 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중국까지 뭐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뒤에는 산이 있어가지고 쉽게 적이 침략하지 못하는 천혜의 요충지였다는 것입니다. 관미성을요, 광개토왕이 며칠 만에 함락시켰을까요? 20일 만에 함락시키고 맙니다. 20일 만에. 오, 대단한 거예요. 광개토대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20일 만에 이 관미성을 함락하는데 처음엔 어떻게 할까요? 관미성을 쳐들어가라! 군사를 쳐들어갑니다. 그다음 몇 번 세다 후퇴! 하니까 뭐합니까? 관미성에 가서 고구려 사람들이 와! 지린 척하고 또 오는 거예요. 다음날도 공격하라! 고구려를 다! 가서 백제에게 싸움 몇 번 하다가 지린 척하고 후퇴! 하니까 후퇴합니다.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요. 뭐예요? 백제 사람들이 우리가 고구려 사람을 이기고 있구나, 정말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 고구려인들이 밤새도록 눈깜짝 사이에 싹 사라진 거예요. 관미성 사람들이 보니까요, 고구려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얼쑤구나 그리어 우리가 승리했구나. 거봐 고구려를 몇 번 공격하더니 우리 막강한 우리 관미성을 못 보고 다 도망갔네, 잘됐다 하고 그날 뭐예요? 잔치를 벌인 거예요. 술을 먹는 거예요. 성을 활짝 열어놓고 승리의 자축을 벌이고 있을 때 누가요? 광개토대왕이 밤 깊은 밤에 새벽에 왔을 때죠. 공격하라! 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해요? 백제의 요충지였던 관미성을 함락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승리에 도취되어져서 파수꾼들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너무나도 마음을 놓았기 때문에 관미성이 20일 만에 누구요? 광개토대왕에게 함락되어집니다. 이 관미성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구려가 이 관미성을 갖다가 함락시켰어요. 그때요, 백성들이 이 관미성에 있는 백제 백성들 다 도망을 갑니다. 고구려의 습격이다, 우리 도망가자. 와, 그러니까 고구려 장군이 와서 대왕마마 왜 그러냐, 저 도망가는 백제 사람들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적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외쳤더니 뭐라고 했게요? 사랑하는 장군, 그래도 저 백성들, 저 도망가는 백성들은 백제라는 나라의 백성들 아니겠소?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백제의 백성들을 그렇게 참혹하게 죽인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따르겠소? 이것은 옳지 않소? 모든 고구려 사람들에게 명령하죠. 백제의 백성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항복하는 자는 그 목숨을 살려두려고. 아녀자들도 건드리지 말라고 명을 내리시오. 그래서요, 도망가는 백제 백성도 죽지 않았고요, 관미성에 항복했던 백제 아녀자들도 무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광개토대왕은요, 백성을 사랑할 줄도 아는 왕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관미성 아죠? 자, 그러다 누가요? 백제가 왕이 와서 머리습니다. 백제 누가요? 아산왕이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에 항복하는 바입니다. 하하하, 이제 남쪽에 백제를 정복했으니 이제는 북쪽을 치러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 어디를 치러 간다고요? 예, 바로 북쪽을 치러 가겠다는 거죠. 북쪽은 어딜까요? 짠!
고구려가 국내성으로 옮겼다고 말씀드렸죠. 수도를. 자, 바로 요동지역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점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동지역. 이 요동지역을 점령한다는 것은 바로 중국 땅을 갖다 차지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동은요, 유화강도 흐르고요, 또 우리랑 지경이 가까워서 참 비옥한 땅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동지방에는 뭐가 유명했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철과 소금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고구려가 이 요동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동지방에 나는 뭐 소금과 철을 대량으로 누가요? 고구려가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개토 대왕의 군대가 무려 막강한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철로서 뭘 입었다? 철갑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거죠. 이것이 벽화에 나와 있는데 보세요. 철갑옷으로 무장한 고구려 군인입니다. 이 철갑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당시 청동기 쓰는 사람들 있었는데 청동기로는 이 철을 뚫을 수가 없어요. 화살촉도 밖으로 튕겨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이 바로 이 철갑옷이었다는 거죠. 이 철갑옷을 만들기 위해서 철이 필요한데 요동 지역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다? 철이 많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군인들까지, 당시에는요 장수들만 이 철갑옷을 입었는데요, 병사들에게도 이 철갑옷을 입혀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 화살도 뚫지 못해요. 총동 칼도 철을 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벽화를 보면 철갑옷을 입은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군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중요한 거죠. 고구려의 철갑 기병이라는 개마무사입니다. 보세요. 말에다가요 철갑을 입힌 거예요. 긴 창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사실 말과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을 죽여서 말을 탄 사람들 끌어내서 죽이는 것이 당시 전쟁의 기술이었는데요. 말에도 철갑을 입히니까요 뭐예요? 사람들이 칼로 찌르거나 청동기 검으로 막 찔러도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구려의 철갑 기병, 이 말탄 이 군사를 보면 다 중국인들이 도망갔어요. 왜요? 와, 저거는 화살도 안 돼, 칼도 안 돼, 창도 안 돼, 와, 무섭다라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구려의 벽화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철갑기병이라는 거죠. 자, 지금 약간 그림을 그리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무시무시하죠? 눈은 보이지 않고, 눈은 보이지 않고, 이런 무시무시한 것이 바로 철갑기병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병들이요, 달려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중국 사람들이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 요동에 아까 소금이 많다고 했죠? 소금은 당시에 금보다 귀했어요. 그를 통해서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음식을 낼 때 뭘 넣어 먹어요? 소금을 넣어 먹었죠? 그 소금이 당시엔 굉장히 비쌌어요. 지금은 흔하지만 당시엔 흔하지 않은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광개토 대왕이 요동을 지방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중국을 비롯한 만주를 다 벌판을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철갑기병, 철갑기마병,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동지방을 그렇게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철의 생산지 소금을 생산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크게 영토를 점령할 수 있었다는 거다. 광개토 대왕이 큰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요동지방의 나는 철과 소금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들 걸 꼭 기억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신라에서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요, 왜구가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무엇이? 감히 왜구가 우리 신라를 천국에 가서 왜구를 용서치 않겠다, 왜구를 향해서 돌격하라 라고 해서 광개토 대왕이 군대를 보내서 왜구를 신라에서 쫓아냅니다. 왜구가 지금이 어딜까요? 일본이었죠. 그래요.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추수 때가 되면 도독대, 해적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의 물건들을 싹싹 가져가는 나쁜 도둑질을 했다는 거죠. 고구려 왕의 광개토 대왕이 신라의 도움을 외면치 않고 가서 왜구를 물리쳐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왜구 사람들이 고구려 사람들 만나니까 신라 사람들보다 너무 강하다, 우리 졌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라고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구려는 신라와는 아주 독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신라는 당시에 선생님이 봤을 때는 고구려의 속국이었지 아니었나라고 됩니다. 속국이라는 게 뭐냐면 고구려를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발견돼서 그렇습니다.
신라가 고구려 속궁이라는 증거물이라는데 이것이 뭐냐면 호우경 그릇이라는데 신라야 경주에서 어떤 무덤을 토구 이렇게 발굴했는데요. 발굴해 봤더니 호우명 그릇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었던 호우명이라는 것이 그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신라가 누구였다? 고구려의 속국이었다는 것을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우명. 그렇구나. 신라가 고구려의 속국이었다는 것이 바로 경주의 무덤에서 발견되죠. 여러분들 경주 가보셨어요? 예, 장구총도 있고 무덤이 많죠? 그 중에 한 무덤에서 이것이 나타나면서 신라가 고구려 속국이었다는 증거물이 또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면 되어집니다. 자, 지도입니다. 고구려가 얼마나 많은 영토를 차지했나 보세요. 와, 넓죠? 고구려가 영토를 차지하니까 다 뭐합니까? 말갈도, 동부여도, 후연도, 거란도 다 도망가게 되어지는 거죠. 신라까지도, 백제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큰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광개토 대왕입니다. 광개토 대왕은 이처럼 넓은 영토를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넓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지도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만 갇힌 것이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 중국을 뭐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옛날 우리 땅이었으니까 다 되찾아야 합니다. 되찾아야 돼요. 어린이 여러분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놀고 운동도 해서 나중에 커서는 이 중국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광개토 대왕은 뭐라고요? 영토 확장을 제대로 시킨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우표에도 등장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이 영토를 확장시킨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다? 광개토 대왕비입니다. 광개토 대왕비. 근데요, 광개토 대왕비라고 보면 광개토 대왕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대왕, 그죠? 큰 대자잖아요. 큰 대자, 큰 자. 근데 사실은 태왕이에요. 태왕. 광개토 대왕이 아니라 광개토 비에는요 뭐라고 합니다? 광개토 태왕으로 나옵니다. 클 태자를 쓰는 거예요. 클 태자. 왕으로 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광개토 대왕비에 어떤 글이 있냐면 이런 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광개토 대왕비 뭐라고요? 태왕이라고 불리고 있다. 광개토 대왕비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광개토 태왕비가 맞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광개토 태왕비에 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편안했으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 누구 시대 때요? 광개토 대왕이 다스리던 고구려가 됐다는 것입니다. 와, 나라가 힘이 셌다고 얘기하고요. 백성이 편안했다고 얘기하고요. 뭐요?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광개토 대왕비의 광개토 대왕에 대한 짤막한 그 시대를 요약하고 있다는 거죠. 나라가 부강했다, 잘 살았다, 백성이 편안했다, 오곡이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곡식이 많았다는 거죠. 또 광개토 대왕비 이렇게 했습니다. 광개토 대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세에 등극했다. 누구로요? 왕으로서. 호를 뭐라고 썼다? 영락이라고 썼고 태왕의 은택을 황천에 미치고 위문은 사해에 떠쳤다. 라는 게 뭐예요? 바로 중국 큰 강에서부터 위아래까지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에 편안하게 돼서 백성들은 부유하고 백성들은 은성하며 오곡이 풍성했다는 거다. 그러나 문제는 뭐였냐면요. 하늘이 돌보지 않아 39세에 나라를 버리고 편안히 떠나시니 갑인년 9월 29일 을류년에 산으로 옮겨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애석하다는 거죠. 왜요? 39살 때 일찍 듭니다. 40이 안 돼서 죽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바깥에서 지내고 천막에서 지내다 보니까요. 집에서 잘 때보다도 심신이 약해지고 또한 전쟁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찍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했던 광개토 대왕이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아마 일본도 접목했을 것이고 중국을 넘어서 어디까지 저 중동까지도 광개토 대왕이 침공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서양에는 알렉산더가 있다고 하면요. 우리나라에는 누가 있다고요? 광개토 대왕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만큼 영토를 확장시키는 왕이 있다는 거죠. 알렉산더와 광개토 대왕의 공통점이 있죠. 뭐요? 둘 다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점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광개토 대왕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자, 광개토 대왕의 가계부를 보면 아버지 고국원왕이 있습니다. 백제 평양서 침략 때 전세했대요. 아까 고국원왕이 원수를 갖고서 감미성을 점령했대요. 삼촌은 소수림왕이었는데 율법, 불교, 태학
태학이라는 것은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교육기관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고국 양양인데 잦은 변환으로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일찍 광개토대에서 담독을 어릴 때부터 왕의 태자로 유명하더라. 광개토대왕의 아들이 누구라? 장수왕입니다. 이는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시키는데 이곳은 다음에 장수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할 때 장수왕이 누군지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중요합니다. 광개토 업적 18살에 왕이 됐더라고요. 와우! 18살. 지금으로 얘기하면 몇 살일까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했죠. 호랑이를 화살을 쏘도 잡아올 만큼 용맹하고 아주 담력이 센 학생이었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적은 첫 번째는 한강 북쪽을 되찾았다. 고구원에서 갚았고 아까 관미성을 좀 했고 백제의 진서왕이 사망했고 울진 공주 수도도 이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라에 도움을 줬다는 거죠. 왜? 신라에 침입한 외를 물리쳤고 금강경에 강한 경고를 해서 뭐예요? 잘 살 수 있도록 고구려에 머리를 숙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만주로도 역동을 확장시켜서 광개토대왕비에 기록되고 장수왕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18살의 왕이 돼서 39을 죽었다는 안타까운 거죠. 한강 북쪽을 되찾았고 신라를 도왔고 아까 외구에 만주로 영토를 확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주세요.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수업을 잘 들었는지 이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그 각 도서관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한번 문제의 답을 제출해 주세요. 첫 번째 문제, 광개토대왕의 어릴 적 이름은 무엇인가? 두자입니다. 힌트, 두자. 아까 얘기했죠? 그죠? 광개토대왕 어릴 적 이름이 무엇인가? 두 번째, 광개토대왕이 백제의 어떤 성을 함락시켰는가? 아까 얘기했죠? 지금 경기도 파주, 어디? 거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곳의 이름을 적어서 선생님께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 광개토대왕은요, 어릴 적 왕이 되어져서 영토를 확장시켰다는 거. 근데 영토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됐던 게 요동지방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났다고요? 철과 소금으로 남으로 말미암아 철각기병, 기마병을 만들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토대를 쌓아왔기 때문에 큰 영토를 넓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때 안타까운 점은 광개토대왕이 오래 살았으면 놀라운 일을 했을 텐데 일찍 이 세상을 떠난 것이 무척 안타깝다는 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수업 마치려는데요. 광개토대왕처럼 꿈을 꾸십시오. 그러나 그 꿈을 누구랑 함께 하라고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 말하면 현실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꿈들을 꿀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 수업은 계속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